하루빨리 중국을 더욱 고립시켜서 몰락의 길로 인도해야만 해. 드디어 골칫덩어리였던 중국을 공격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쁜 날이야. 전 세계에 민폐만 끼치던 중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머지않은 것이 분명해졌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있어 미국 자본의 유입을 막았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디스리킹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이나 중국은 즉각 반발하였는데요.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에도 규제 동참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주변국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이른바 우려국가로 규정하고 인공지능과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세계 분야의 매출이나 순이익, 투자, 영업비용 등이 전체 사업에서 50% 이상인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려는 미국 자본은 투자 계획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투자 금지 등을 결정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위기 상황임을 선언한다라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대중수출 통제에 이어 첨단 기술 자본 투자 제한에 나선 것은 중국이 앞세우는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군사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첨단 기술 개발에 있어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돈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규제 대상인 첨단 기술 분야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핵심이기도 합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연구에 따르면 미투자자들이 2015년에서 2021년 중국 AI 회사에 공동 또는 단독으로 투자한 건수는 401건, 투자액은 7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투자 제한은 중국의 군사 내부 감시 능력의 현대화와 관련한 소수의 핵심 기술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은 군사 현대화 등을 위해 핵심 민감 기술을 획득하고자 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투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한국 등 주변국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견 재행보에 있어 동맹국의 참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우방에 어떠한 형태로든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유사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국가안보 측면과 연계된 민감 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다만 각국의 대응은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자국민과 기업의 대중투자와 관련한 법 개정에 나설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번 규제에 대해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펑이 주미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매우 실망했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 기술을 정치 무기화하고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규제임을 강조했지만 고위급 회동을 재개한 양국 관계에 냉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에 따른 중국의 추가 보복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됨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내 군사적 긴장감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전 세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 빠른 속도로 게재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생각보다 강한 조치에 시진핑이 벌벌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네. 중국은 최근에 장기 침체에 빠지고 있어서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데 이번 규제로 더 빨리 망하겠어. 시진핑은 매번 전 세계에 피해만 입혔는데 드디어 그의 만행이 종식되겠어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맞춤형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정책 일환으로 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수출 통제는 중국의 보복을 촉발했다고 전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도 일정 부분 피해가 발생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마이크론과 갈륨 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분석이 나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미벤처캐피털 연합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는 성명을 통해 반도체 업계는 국가안보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최종화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규제 대상이 미국 반도체 기업이 아닌 미국 자본이라는 점에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자제를 권고한 지난 성명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당초 예상보다 규제 대상의 범위를 좁힌 것을 두고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초 생명공학, 에너지 분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야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 중국이 벌이고 있는 행태에 상응하거나 더욱 높은 수준의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전기차 구동 모터와 풍력발 전터빈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히토류형 구자석을 전략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 붕괴를 막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나라야.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나라니 말이지. 그리고 이제는 자원을 무기화하며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으니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그래서 모두가 합심해서 중국과 맞서 싸웠으면 좋겠어. 나는 이번 규제가 너무 약하다고 봐. 이런 규제라면 중국이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진핑과 중국은 끈질기니 말이야. 나는 바이든을 평소에 싫어했지만 이번만큼은 열렬히 응원해. 국가안보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경제협력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항상 안보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하고 말이지. 그런데 국가기밀이 중국에 넘어가서 국력 차이가 좁혀진다면 후회도 못할 수 있어. 아마도 이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아. 워낙에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도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줄타기하는 것을 그만하고 확실하게 우리 미국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미국인이기는 하지만 중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낫잖아? 중국은 워낙 기술력이 좋지 못해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네. 과연 저들은 부끄러움을 하는 사람들인지 의심까지 들어. 생각이 있는 사람들로는 보이지 않으니 말이야. 중국의 만행은 언제나 전 세계를 놀라게 해주었지. 그리고 이제는 히토류까지 무기화하려고 하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야. 아마도 보는 시각이 좁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시진핑은 얍삽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참에 중국을 세계 지도에서 지웠으면 좋겠어. 어차피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졌는데 지금이어야말로 중국을 망하게 할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 그리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니 반드시 중국을 제거할 기회인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